안녕하세요. 진실의 힘 임팩TV입니다. 요즘 당연하지 않은 현상이 참 당연한 것처럼 일어나고 있어서 당황스러운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4년차 대통령 지지도는 당연히 하락 추세로 꺾여 들어가는 거고, 총선이 끝나고 나면 잔뜩 긴장하고 모여들었던 지지자들이 흩어지면서 정당 지지도까지 떨어지게 마련이잖아요. 2016년 총선은 의석수 한 자리 차이로 워낙 박빙이었던 데다가 박근혜 대통령 국정 후반기 지지도가 워낙 안 좋았으니까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쳐도 2012년에 있었던 19대 총선 결과를 좀 보세요. 이때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서 21대 총선만큼은 아니더라도 여당 분위기가 아주 좋았죠. 더군다나 차기 대권 주자로 박근혜가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지지층도 아주 강하게 뭉쳐있을 때였는데요. 총선 전에 쭉 뭉치면서 올라가던 지지율이 총선이 끝나자마자 횡보하면서 살짝씩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그런데 21대 총선이 지난 다음에 정당 지지도를 보면요. 4월 셋째 주에 총선을 치르고 나서도 올라가는 추세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만큼 총선 후에는 지지율이 빠지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인데도 말이죠. 미통당은 총선 후에 꺾이고 있고요. 무당층도 총선 전보다 오히려 줄어들었죠. 이게 이 시점에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두말할 것도 없이 총선 후에 대대적으로 작업이 들어간 정의원 이슈가 먹히지 않고 있다는 얘기지요. 5월 4주차 TBS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평가는 긍정이 61.5%로 여전히 높게 나오고 있고요. 민주당에 대한 정당 지지도도 42.8%로 지난주에 비해서 살짝 더 올라간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요. 니들은 지져라, 우리는 갈 길 갈란다 하고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중심을 딱 잡고 있다는 거죠. 복싱을 할 때 상대편이 크게 한 방 휘둘렀는데 그게 협방이었다 하면 그대로 약점이 노출되기 마련 아닙니까? 이때 공격을 해줘야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28일에 청와대에서 검경수사조정 법안 중 하나였던 검찰조서 증거능력 제한을 4년 동안의 유예기간 없이 당장 8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쉽게 말해서 검찰이 사건 조사 과정 중 증언 등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조서가 지금까지는 막강한 증거였는데 이젠 그 노릇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검사님들이 작성한 조서 말고 확실한 증거를 찾아내주셔야 한다는 얘기인 거죠.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로 줄기차게 허공에 대고 삽질하던 검찰에 정말 제대로 한 방을 먹인 건데요.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간다는 게 이런 걸까요? 아주 속이 뻥 뚫리는 뉴스 아닙니까? 우리가 법을 어겨서 조사를 받게 되면 일단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작성하잖아요. 그 다음에 검찰에서 더 조사해야겠다 싶으면 검찰로 불러서 다시 조서를 쓰는데요. 우리나라는 이 경찰서에서 쓴 조서는 증거가 안 되는데 검찰에서 쓴 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게 외국에서는 흔치 않은 경우인데요. 보통은 검찰 조서도 법정 증거로 잘 써주질 않거든요. 일단은 증거가 받쳐줘야 되고 진술을 하더라도 법정에서 하는 진술이 제일 힘이 세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우리나라는 이 검찰 조서의 능력이 아주 막강하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한만호가 한명숙 전 총리한테 9억 원을 줬다고 검찰에서 진술을 하고 나서 나중에 법원에서 그 진술을 엎어버렸거든요. 검찰이 강압에 의해서 진술을 했다. 나는 한명숙 총리한테 돈을 준 적이 없다라고 말이죠. 일반적인 경우라면 당연히 법원에서 한 법정 진술이 힘이 더 세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검찰이 워낙 힘이 세다 보니까 한만호를 위증죄로 바로 수사를 해버렸고요. 법정 진술을 무시하고 검찰의 강압수사로 만들어진 거짓 조서로 한명숙 전 총리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된 거예요. 아무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본인이 돈을 안 줬다고 법정에서 밝혔는데도 한명숙 전 총리는 뇌물받은 범죄자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짓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판사 앞에서 증언을 하는 것보다 검사들이 조사하면서 작성한 조서가 더 힘이 있었더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 정경심 교수 재판에 가는 증인들이 검찰에서 했던 말을 줄줄이 뒤집고 있죠. 앞으로는 이렇게 되면 완전 나가리가 되는 거죠. 증거 하나 없이 증언에만 매달려서 재판을 하던 검찰이 검찰 조서도 증거 능력이 없다 그러면 재판에서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검찰이 법정에서 제대로 힘을 쓰려면 검찰에서 받았던 진술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님을 모델로 만들었던 영화 변호인. 1,000만 관객이 들었던 영화니까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그 영화를 보면 뭐 때문에 검찰한테 진술조서가 그렇게 중요한지를 딱 알 수 있는 일 아닙니까? 2000년대 들어서 검찰 특수통들이 힘을 쓰기 전까지는 빨갱이 간첩 만드는 공안검사가 아주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고 있었죠. 정권이 원하는 대로 학생들 잡아다 빨갱이 만들고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 데려다가 간첩 만들고 말이죠. 데려다가 몇 날 며칠을 두드려 패서 증언을 받아낸 다음에 그걸 그대로 증거로 법원에 내밀어서 승소 판결을 받아왔던 것 아닙니까? 정권, 검찰, 법원이 짬짬이가 돼서 정권 유지의 무기로 사용을 해왔던 거죠. 그게 특수부로 성격만 바뀌었다 뿐이지 하는 짓은 똑같았잖아요. 한만호 데려다가 사업체를 가지고 협박을 해서 증언을 받아냈고 최성해 총장이 자기는 직인 찍은 적 없다고 한 그 한마디를 가지고 이 난리를 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 전에 미수로 그쳤던 유시민 이사장 사건도 있죠. 채널A 기자가 수감돼 있는 경제사범을 만나서 유시민 이사장한테 돈을 줬다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증거? 없어도 돼요. 검찰에 가서 돈 줬다 한마디만 하면 그게 검찰 조서가 돼서 법정에서 멀쩡한 증거로 힘을 받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4년 동안 유예기간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대안을 만들려고 했을 텐데 웬걸 시간이 좀 필요하다던 법원 행정처에서 갑자기 4년 안 기다려도 되고 지금 당장 해도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바꾼 거예요. 높은 대통령 지지도와 압도적인 여당 의석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하면 제가 너무 속물인 건가요? 대법원에서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순수하게 결단을 내렸을 수도 있을 텐데 말이죠. 암요, 그랬겠죠. 순수하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도 28일에 민주당의 김태년, 미통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서 공수처 후속 법안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힘써달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저쪽에 주호영이 대통령 면전에서 자꾸 딴지를 거니까 공수처가 생기면 대통령 측근도 수사할 수 있는 일인데 너무 검찰을 견제하는 쪽으로만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도 했다잖아요. 사실 수사 범위가 제일 넓어지는 게 대통령 아닙니까? 권력자가 자기 앞길을 걱정하는 사람이면 절대로 만들 수 없는 법이 이 공수처라는 거예요. 이런 대통령 때 못 만들면 언제 또 만들 수 있을지 기약이 없는 거죠.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매듭지어서 아주 끝장을 봐야 합니다. 민주당도 아주 시원스럽게 나가고 있는데요. 27일에 윤호중 사무총장이 상임위 배분 문제는 야당과 협상할 일이 아니라면서 절대 과반 정당인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가지고 책임있게 운영하라는 게 국민의 뜻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협치해서 될 것 같으면 뭐하러 몰표를 줍니까? 우리 국민들이 균형을 원했으면 적당히 표를 배분해줬겠죠. 총선이 끝난 다음에도 대통령과 민주당이 힘을 실어주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가 나가자마자 통합당에서는 지금 국회 없자는 거냐면서 난리가 났어요. 국회 없자는 거냐고? 이제 대놓고 협박을 하네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28일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슬며시 내놨는데요. 개원 협상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13대 국회부터 32년 동안 단 한 번도 정식 개원을 못했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번번이 법을 어긴 셈이라면서 야당과 개원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꽝 하고 도장을 찍은 거죠. 국회 엎을 거냐고? 엎긴 왜 엎어? 국회는 그냥 제 날짜에 열 건데 이렇게 말이죠. 통합당이 기자들 앞에서 민주당이랑 원구성을 11대 7로 합의를 했다. 법사위랑 예결위는 결정이 안 났는데 당연히 야당에서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다음 날 민주당에서 윤호중 사무총장이 18개 다 가져오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미통당에서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11대 7 얘기를 한다고 꼬집은 거예요. 민주당에서 이렇게 강하게 나오니까 미통당에서는 국회를 없겠다는 거냐? 이러려면 국회를 아예 없애라. 이렇게 발악을 하고 있는 건데 지들이 뭔데 국회를 없겠다는 것도 모자라서 국회를 아예 없애란 말을 합니까? 국민들은 허수아비인가요?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머리에 빨간띠 두르고 밖으로만 돌 때 하던 말 있잖아요. 맨날 하겠다고 말만 하던 그 총사퇴 한 번만 화끈하게 하고 다들 떠나시던지요. 민주당에서 정말 상임위를 다 가지고 오겠다는 건지 아니면 미통당한테 법사위랑 예결위는 말도 못 꺼내게 기선제압을 하는 건지 알 수 없는데요. 이 눈치 저 눈치 보던 예전의 민주당에서
확실히 한 발 더 나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아주 속이 시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